잠옷을 입고 수업을 갈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 안에 콘돔이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럴 수 있지.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컬처 쇼크였단 말이죠. 대학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대마 같은 거 너무 흔하고 퀴디치 동아리, 스폰지밥 동아리 미국에 와서는 수업을 진짜 많이 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배경이 조금 다른데 제가 너무 맨날 방에서만 찍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스터디룸을 빌려봤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이 좀 부어있어요. 그래서 평소만큼 목소리를 좀 크게 못 낼 수는 있는데 최대한 영상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으러 왔냐? 이게 제가 저번에 시험기간 브이로그 영어로 찍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국 대학은 저런 점이 다르구나 좀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각을 잡고 비교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같이 교환학생 온 친구들 얘기나 또 이제 주변의 유학생 친구들 얘기를 좀 종합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학교나 지역이나 개인마다 좀 예외도 있을 거니까 절대적인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차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문화, 학업, 그리고 이성이나 유흥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대학의 의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랑 미국은. 이게 사실 뭐 미국이라기보다 그냥 한국이랑 외국 대학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좀 대학을 안 가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는 대학을 오는 게 디폴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막 누가 등 떠밀고 시키고 막 너 대학 가야지 이래서 온다기보다는 진짜 적어도 오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이 좀 많은 느낌? 그래서 막 한국처럼 무조건 상위권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게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좀 성공이 정형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학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대학 안 가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면 약간 그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리고 과를 선택할 때도 한국은 사실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가거나 아니면 내 성적을 맞춰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은 진짜로 그 과에 막 열정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를 간다고 해도 성적 맞춰서 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임상 쪽으로 가서 대학원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할 거고 그런 계획이 막 2, 3학년 때부터 엄청 뚜렷하더라고요. 여기 심리학과 애들은.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랐단 말이에요. 한국이랑 미국은 과 선택할 때 좀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른 것 같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차이가 크다고 느꼈는데 집단주의랑 개인주의의 차이가 진짜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잖아요. 어떤 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못하면 그거를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막 아싸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혼자서 뭘 해도 약간 리스펙하는 느낌? 그냥 뭐 혼자 밥을 먹든 혼자 도서관을 가든 혼자 뭐 뭘 하든 내 알바인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의 그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 MT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새내기 배우터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뭐 뻔선 그러니까 선배랑 후배랑 막 매칭해주는 것도 잘 돼 있지 밥약 문화도 있지 좀 뭉치기 좋은 문화가 더 발달을 해 있다 보니까 좀 선후배끼리나 동기들끼리 좀 더 끈끈할 수 있는 그런 정 같은 게 훨씬 느껴지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 같은 걸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무리를 안 지어서 다닌다는 게 아니라 깔려있는 문화 자체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다 미국은. 저는 그거를 진짜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까 말했던 개인주의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남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눈치를 훨씬 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에 갈 때도 우리는 잠옷을 입고 수업을 갈 생각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교수님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뭘 입고 수업을 오든 약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진짜 후리하게 거의 잠옷같이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도 학교 다닐 때 막 꾸미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완전 후리하게 그냥 후드티에 맨투맨 추리닝 이렇게 입고 다니는 느낌? 그래서 막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 새내기 룩 같은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다니면서는 적어도 수업 갈 때 화장하는 애들도 거의 못 봤고 그리고 진짜 얘네가 눈치를 안 본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서 보통 50분에 수업을 맞춰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수님 말씀 끝나기 전까지는 짐을 싸거나 뭘 챙기거나 이럴 생각은 안 하잖아요. 눈치 보여서. 근데 얘네는 교수님이 말을 하든 말든 수업 끝나기 한 2분 전부터 짐을 다
비싸. 50분 땡치잖아요? 교수님이 말을 하고 있든 말든 옆으로 쌩 나가요 그냥.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컬처 쇼크였단 말이죠. 어떻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지? 그 정도로 얘네는 남 눈치를 안 본다? 마이웨이를 잘한다? 좀 그냥 한국 미국 문화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그룹의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장애인 보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건 음식이라든지 학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장애인분들 좀 이렇게 앉으시기 편하게 돼 있는 자리도 많고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핸드 드라이어가 좀 높잖아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2개가 있어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학식당에 비건 음식이 잘 돼 있다 이거는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근데 여기는 학교 식당인데도 비건 음식 코너가 따로 있고 매일 또 그 음식이 바뀌고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그룹에 대한 포용성이 훨씬 넓은 것 같다. 그게 좀 한국이랑 미국의 또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사실 굳이 대학의 차이는 아닐 수 있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 처리 속도가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사실 이메일 같은 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답장 오자 사실 이틀까지도 안 걸려. 여기는 약간 이메일 답장도 기본 이틀? 전화 연결 같은 것도 진짜 한 40분에서 1시간 기다려야 될 때도 많고 설령 전화 연결이 됐거나 답장이 왔다고 해도 좀 행정적인 처리가 훨씬 늦어요. 한국보다. 물론 여기가 뭐 사람도 훨씬 많고 시설도 훨씬 크고 이러니까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같이 교환학생 온 친구들 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학이 한국 대학에 비해서 뭐든지 좀 더 훨씬 다양하게 접해볼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동아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진짜 막 100개, 200개씩 있어요. 동아리가. 피디치 동아리, 스폰지밥 동아리 근데 막 상상 이상의 동아리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다양한 언어나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찾아보면 막 문화나 언어 교류 행사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한국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 쌓기 이런 거에 정형화되어 있는 활동들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접해볼 기회가 많다.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학업 관련인데 일단 한국이랑 미국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이 훨씬 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율성이 중요한 것 같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보다 학생도 훨씬 많고 수업들도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나를 챙겨줄 사람이 딱히 없거든요. 사실 출석 같은 경우도 출석 체크를 안 하는 수업들이 꽤 있어요. 출석 체크를 하더라도 한국처럼 김땡땡, 박땡땡 한 명씩 호명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출석이 당연히 널널해지니까 수업 빠지기도 쉬워지고 수업 빠지는 만큼 자기가 해이해지기도 쉬워지고 저는 한국에서는 수업 째는 거를 거의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수업을 진짜 많이 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 한국처럼 족보를 사고 팔고 이런 게 한국만큼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족보를 찾고 사고 팔고 할 정도로는 성적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너무 무조건 A여야 돼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로까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B? 잘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족보 문화도 미국은 한국만큼 발달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놀랐던 건데 시험 날짜를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너네가 편한 날과 시간에 예약을 해서 거기 가서 쳐라 이런 교수님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그 순간까지도 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강조되는 느낌?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날 이 시간에 시험 못 치면은 F고 빵점이고 여기는 만약에 시험을 못 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조율해주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널널한 느낌?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솔직히 한국도 자기가 자기 거 알아서 잘 챙기고 해야 되긴 하지만 미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거 알아서 안 챙기고 열심히 안 하면 진짜 망할 수 있다.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본인이 좀 스스로 많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좀 학업 관련해서 느낀 두 번째 차이점은 공부의 양이나 범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은 대학이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범위가 워낙 많고 양이 워낙 많고 시험도 자주 치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고 퀴즈도 매주 있지. 매주 에세이 쓰지. 리딩 읽어가야 되지. 또 그걸로 토론하지. 사실 절대적인 난이도가 한국보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나 범위가 훨씬 많다? 넓고 많다? 그 다음에 시험 스타일도 진짜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은 이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 외워서 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거를 좀 분석을 많이 하고 내가 이거를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 견해에 대한 약간 근거가 뚜렷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진짜 시험 자체도 자기 생각 자체를 좀 넓히고 확장해서 사고를 하는 느낌, 그런 시험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과제도 한국보다 에세이 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국은 시험을 막 3개, 4개씩 본다고 그랬잖아요. 2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 1개를 드랍하게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제일 높은 시험 점수 뭐 2개, 3개만 실제로 성적에 반영되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다 치고 나서도 교수님이 피드백 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미국은. 한국은 시험이 어려웠니? 유감이다. 다음엔 더 열심히 공부하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어려웠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어? 문제가 너무 길어요. 문제 줄여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5분 늘려줘. 제 친구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수업 1시간 내내 피드백만 받으셨대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 의견에 좀 더 열려있고 피드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려는 느낌? 그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컬처 쇼크였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질문이나 소통에 훨씬 열려있어요. 한국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에 반박하고 토달고 예의 없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질문 같은 것도 눈치 보여서 못할 때가 많고. 근데 여기는 그걸 아무리 말한 사람이 교수님이어도 자기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친구가 들어준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걔는 야옹한다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긴 한데 교수님이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지. 여기는 걔가 야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근거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훨씬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교수랑 학생이랑 약간 말싸움처럼 이렇게 주고받아도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지. 토론을 하는군. 이런 느낌? 또 당사자들도 그거를 그렇게 딱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좋은 토론이었어. 끝. 더 훨씬 그런 토론이나 질문이나 피드백 같은 거에 미국이 한국보다는 훨씬 열려있다. 그게 또 제가 느꼈던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좀 이성이나 유흥 관련된 문화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훨씬 열려있어요. 한국보다. 막 아메리칸 마인드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내 룸메가 있든 말든 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약간 아무렇지 않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송도 기숙사 1학년 때 살 때는 그 이성방 출입 걸리면 바로 퇴사거든요. 데려오는 애들이 있어도 막 복도에서 엄청 눈치 보고 그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층인데 남자들이 다녀도 그러든 말든 약간 이런 느낌? 애들도 눈치를 안 봐. 그걸 막 뭐야 막 이상하게 보고 막 쟤네 신고하고. 그게 더 이상한. 그러니까 얼마나 열려있냐면, 여기 학식당에 상비약 자판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학생증을 끌으면 공짜로 거기 있는 거를 자판기처럼 뽑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콘돔이 무더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그렇게 자판기 안에 둘 정도로 되게 열려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뭔가 이성이랑 관련됐다기보다 놀 때는 진짜 잘 놀아요, 미국이. 물론 한국도 술 먹고 클럽 가고 하긴 하는데, 맛집 가고 예쁜 카페 가고 전시회 가고 이런 느낌의 노는 거잖아요. 여기는 파티가 그냥 디폴트.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대마 같은 거 너무 흔하고, 그냥 들어갈 때부터 대마 냄새가 쾌쾌하고, 오히려 한국처럼 방에 박혀서 막 공부만 하고 학점 잘 받고, 오히려 그게 여기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느낌? 여러분, 내 도서관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중복 예약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이 방에 와서 이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한국은 친구랑 놀자 한다고 파티를 가서 대마를 피고 놀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국이 막 공부할 게 많아서 애들이 공부할 때는 빡세게 하는데 또 놀 때는 이렇게 확 노는 것 같은? 얘네는 좀 학교 스포츠 경기? 뭐 풋볼이나 농구나 뭐 하키, 배구 이런 게 좀 더 발달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 경기라도 가까우면 그냥 가서 보고 이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성이랑 유흥 같은 부분에서는 좀 이런 차이점들을 느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신기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좀 제일 색다르게 느껴졌는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텐션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캐나다 여행을 가거든요. 이제 이번 주인가? 가기 전까지 컨디션 잘 관리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또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교환학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미국 대학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